안녕하세요. 32살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헬스 트레이너 남친인 오빠가 있어요. 얼굴이 막 잘생긴 것은 아니어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훈훈한 외모에 운동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주변에 참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독 여자한테는 쑥맥이었고 심지어 제가 첫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만나보니 바로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아마 고백도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차라리 그 여자한테 숙맥이었던 그 점이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 사랑해 줄 테니까 걱정 없이 나만 한눈 안 팔면 아물 없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저도 여자라는 점. 문제는 남친은 저한테로 쑥맥이었다는 거였어요. 연애하는 동안 너무 더디다 못해서 답답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1년이 넘게 만났는데 우리는 아직 관계를 못했어요. 보통 여자가 거부를 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도 개방적인 사람이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며 확인받고 싶어하고 오히려 관계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기다리다 화병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연애를 1년 넘게 해왔음에도 욕심조차 없어 보이는 남친의 모습에 짜증이 나고 있었죠.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제가 마음먹고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깨를 잡고 밀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1년이나 만났는데 대체 언제가 때야? 당신 혼전순결이야?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아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이 아껴주는 거지 아끼다가 똥 된다고 이 양반아.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아저씨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까지 넘어갔던 말들을 겨우 삼키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뭔가 있어 바람이야 뭐야 하는 마음으로 석연치 않은 느낌에 수시로 폰을 검사해 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집요하게 감시했는데 절대 바람 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바람 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더 답답하고 속이 터져만 갔습니다. 하자고 했다가 거부당하고 제발 하자고 했다가 또 거부당하고 이제는 자꾸 제가 원한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결혼 생각도 있었고 결혼만 하면 문제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에 정말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해왔기에 이쯤 되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할지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 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루 이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꼭 해줘야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남친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치료받으면 돼. 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저런 문제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죠. 트랜스라도 되냐고. 약 3초간 정적이 흐르고 나서 저 스스로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답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럼 되었다고, 그런 거 아니면 됐다고, 문제 없다고.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불임 이유로 되는 거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돌붙여갔던 남친이 그런 저의 모습에 결심을 했는지 어느 날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을 했죠. 그래, 오늘이구나. 한 잔, 두 잔 마시며 개봉식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만의 시간. 이게 뭐라고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술을 마셔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긴장하지 말라며 잠시 남친을 토닥이고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막상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래저래 핑계를 하고 버티더군요. 옥신각신 하다가 간신히 설득해서 저는 그날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더군요.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신은 가능한 건가? 불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건강한 아기가 나올 수는 있나?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와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이미 남친이 나가서 멀리 사라진 뒤였죠.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확인하지 않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겸 내가 이런 것을 처음 봐서 놀라서 그랬어. 절대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연락 좀 받아. 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해온 말이지만 막상 불임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망설이고 검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결혼은 현실인데 나도 확인할 것은 확인은 해야죠. 여튼 찾아보니 아니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없어진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불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된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별로 큰 문제는 아니잖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불임도 아니라고 하잖아 하면서 이 사람 상처 입기 전에 어서 찾아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헬스장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마 제 놀란 표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모양인데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어찌 말할 기회가 있어야 말을 하던가 하죠. 어쩔 수 없이 몇 날 며칠을 남친 집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려서야 겨우 남친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친이 나오는 걸 보고는 잽싸게 따라가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란 남친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그를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제가 발을 헛디뎌서 바닥에 넘어지고 무릎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절대 안 잡히겠다고 그렇게 전력으로 도망을 치던 남친이 멀리서 제가 다쳐서 쪼그려 있는 걸 보더군요. 저는 다 들리게 울었죠. 남친은 도망을 포기하고는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왜 찾아왔냐고 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나 정말 괜찮다고.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친도 조금 놀라더라고요. 덩치에 안 맞게 근육질의 몸을 해가지고는 저 우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 우는데 이거는 뭐 완전 개그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치고 어색해진 남친과 말없이 몇 분을 보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어 남친과 터놓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늘 한계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어렸을 당시 약하고 여린 성격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모형을 넣으면 모형을 넣었다고 애들이 놀릴 것이 뻔했기에 그 또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요. 이런 콤플렉스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이용하는 사우나나 목욕탕은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꼭 혼자 있을 때만 씻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자를 자연스럽게 멀리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가꾸면서 성격도 변하고 밝고 활기차졌지만 20년을 넘게 가져온 콤플렉스만큼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콤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병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 같다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는 다른 말은 다 제쳐두고 참 고생 많았겠다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자꾸 들이대기만 했으니.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말을 안 해주는데 별 수 있냐고. 궁금한데 네가 잘못했다면서 명치를 팍 치고 저희들은 깔깔대며 그날 그렇게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남친과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언제 예식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해졌어요. 하나라서 그렇지 둘인 사람보다 훨씬 튼튼하고 좋더만요. 뭔가 부끄러운 사연이긴 했지만 한때는 치부였던 지금은 별거 아닌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남친도 이제 과거에 놀림을 당해서 상처받았던 콤플렉스들을 완전히 지워내고 이겨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와서 너무 기쁘네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혼 여성입니다. 전 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참 공장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고요. 그곳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참 이쁘고 친구들 만날 나이에 애도 없는데 결혼을 하냐고 말렸지만 그냥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보육원 보호시설을 돌아가기엔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돈 몇 푼 쥐어주고 보호소를 나가라는 통보로 전 고시원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인지 정말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발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것보다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실수였지만요. 연애할 때는 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가정 꾸리겠다고 약속한 그 남자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돌변했어요. 주먹을 일삼는 건 기본이고 결혼을 하니 일하는 것도 때려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고요. 그러다 월세까지 밀리고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일단 돈 모을 때까지 시댁에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저야 어쩔 수 있나요? 돈 없고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시댁이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워낙 저를 안이 꼽게 보시고 부모 없고 천에 고아라서 면전에서 욕하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 앞날이 더 걱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나서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팔자를 내가 꼬았구나. 고아로 자라서 사랑을 못 받으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 못하고 그저 사람이면 다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혼해서 시댁에서 개 취급도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제 통장에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을 탈출해서 이혼하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독립적으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님이 저와 남편 몰래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떻게 노름판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그나마 하나 남았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하다가 집이 법원에 넘어가 빨간 딱지가 붙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돌아가신 시부께서 강원랜드에 온 재산을 탕진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걸 알아서 시어머니가 그런 걸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돈 좀 있는 거 다 달라고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라면서 돈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엄마 적당히 해. 그거 중독이야. 아, 나도 도박하고 나도 빚쟁이야. 마이너스 통장에 지금 빚에 허덕여서 못 내는 이자가 얼만데 이놈의 집구석은 부모가 도움도 안 되고 아 진짜 살기 싫다 라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시모는 저한테 돈 모은 거 다 안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몰래 돈 모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고 참았던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달라니요. 저는 땅 파서 돈 벌었나요? 저도 매일 진땀 흘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손목이 떨어져 나갈 듯이 일해서 번 돈이에요. 막말로 어머니, 제가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서 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락바락 소리치시고 밥도 제 것만 쏙 빼놓고 하시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지겨워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정상적으로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면서 주먹으로 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서럽고 제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미련하고 안쓰러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그냥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저는 일하는 곳 근처에 고시원을 잡아 들어갔고 핸드폰을 꺼둔 채 거의 일주일간 죽은 사람처럼 일도 안 나가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이혼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진정시키고 정신이 조금 되자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온 문자와 부재중이 다다다 오더군요. 전화를 키자마자 1시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고 저는 안 받을까 하다가 이놈의 성격 때문에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꼭 좀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리고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절 불러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한 곳이 위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습하고 건물도 없고 산들 사이에 도로만 뻥 뚫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곳까지 간 후 시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제대로 된 가로등 하나 없을 정도로 으쓱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사고가 난 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내가 사고 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주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무리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깨어 있어요. 나 살아있다니까요. 나 지금 다 들려요. 간호사쌤, 의사쌤 목소리 다 들려요. 라고 외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나고 밖에서 안을 못 보는 투명색 통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맸던 것이죠. 끝없는 계단을 계속 걸어가고 누구 없어요? 라고 외치며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외치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또 외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죠. 여기에 의식이 있다고 제발 나 좀 확인해달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몸 하나 입술 하나 꿈뻑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코마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이었죠. 저는 멀쩡하게 생각하고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희미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힘껏 외쳤어요. 어머니, 남편, 나 의식 있어.
나 몸이 안 움직여도 살아있다니까 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압박감과 고통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죽겠다 싶을 때 저는 의식을 잃었고 다시 끔찍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죠. 하늘은 검정색에 바닥에는 송곳이 박혀 있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발에 피가 나도록 걷고 또 걷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날 때 갑자기 꿈속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 눈동자에 반응 오는데? 눈동자랑 손가락 반응 온다. 라는 소리와 함께 저는 꿈속에서 벗어나 다시 의식을 찾았어요. 그때 제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드디어 저의 외침이 통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발가락, 손가락, 고개 돌리는 거, 눈 깜빡거리고 어눌한 말을 사용하는 등 점점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왔고 몸이 말을 안 들어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수위를 견뎠습니다. 형사로 추정되는 분께서 저에게 와서 물어볼 때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앉을 수 있게 되자 저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다 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 정신은 멀쩡했다고요. 간호사쌤이랑 의사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었고 저 담당 간호사분이 성이 최 씨라는 것도 기억해요.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이 저 한번 면회온 적 있었죠. 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상태 계속 안 좋았고 그때 어머님이 그랬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다 기억한다고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온갖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은 진정하라고 이렇게 힘쓰다가 다시 몸 상태 안 좋아진다고 지금은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저를 진정시켰고 제가 진정이 되자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교통사고 당한 이유를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요. 도박 빚에 허덕이던 시모와 남편은 저를 사고 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더군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노름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 보험 사기 같은 걸 해서 돈을 꽤 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해서 시모와 남편이 저를 대상으로 그 짓을 꾸민 거였어요. 저에게서 나온 돈을 일정 부분을 그 보험 사기 일당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남편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차로 저를 친 거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장소까지 저를 유인한 거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이었어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앗아가려고 하더니 치가 떨리고 분노가 올라왔어요. 당장 찾아가 따지고 싶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근육이 다 빠져서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친 자동차가 도난된 차였고 그 장소에 CCTV가 하나도 없어 뺑소니로 범행을 못 잡을 뻔했다더군요. 본인들이 안 잡힐 줄 알고서 시모와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면회와서 남아있는 저의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 지인이 다른 사기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과 함께 꾸민 일들이 들통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모와 남편은 지금 영장 발부되어서 구속수사 받고 있다고 해요. 못해도 징역형이라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감옥에 갈 거라고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일이 TV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는 한동안 충격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심리치료 과정을 병행하며 몸을 추스렸어요. 오랜 시간 근육을 못 쓰고 혼수 상태였기에 계속 재활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모의 소송 과정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이 세상에서 없어서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한 시모와 남편의 생각이 너무나 고약하고 못돼서 꼭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저의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시모와 남편은 징역형이 떨어져 지금 콩밥 먹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통원하면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요? 저는 직접 당해보니 정말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냥 믿을 건 제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에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정말 외롭다고 가정 이루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서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 꼴까지 났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고아원 시설 출신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사람 가려서 만나요. 힘들어도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